저는 세계 요리에 빠진 이후로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은 어떤 맛일까 궁금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1년 CNN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구독자들을 상대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무려 1위, 2위, 12위를 인도네시아 음식이 차지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이후로 저에게 인도네시아는 꼭 가봐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출발하여 대략 2시쯤 자카르타 공항 캡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이 밝은 뒤 공항 버스를 타고 자카르타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버스 타고 대략 1시간쯤 들어간 뒤 레스토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레스토랑에 도착해보니 안타깝게도 그날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파당 음식점 바로 옆에 또 다른 맛집인 뷰티카라는 인도네시아 마다노 음식을 하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여기서 마다노란 인도네시아 한 지역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매운 음식을 즐기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과민한 장을 가지고 있어 이 음식점은 되도록 피하려고 했고 만약 먹는다고 해도 공복인 아침은 피하려고 했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어 오후 12시 공복으로 이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한국인으로서 매운 음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생각해 화장실을 가는 한이 있어도 꼭 한번 가봐야 할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추 3개짜리 가장 매운 닭 요리와 2개짜리 닭 요리를 시켰는데 3개짜리 요리는 다 팔렸다고 해서 결국 2개짜리 다른 닭 요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떡 하나와 야채 요리를 하나 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먹은 치킨 요리로 말씀드리면 빨간색 매운 고추가 푸짐하게 들어가서 매운맛이 진했고 슈림 페이스트 타마린 맛이 나서 태국 음식 맛이 조금 났으며 강한 양념 맛과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먹은 치킨 요리는 실제로 고추를 많이 넣어서 매운맛을 내기보다는 지방의 고추, 소스 등을 뭉근하게 끓여내어 고기의 소스와 매운 향이 배도록 요리한 요리였습니다. 좀 더 맛이 부드러웠고 코코넛 향이 느껴졌는데 마찬가지로 태국 음식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캡사이신을 넣어 인위적으로 맵게 만든 음식은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직접 고추를 사용해서 만든 자연스러운 매운맛의 음식은 잘 먹진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고기는 아쉽게도 퍽퍽살 쪽 부위가 많이 들어있었지만 장사가 워낙 잘 되는 곳이라 신선하게 요리된 재료들을 서빙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야채 요리 역시 기름에 살짝 볶은 지 얼마 안 돼서 신선했고 가지를 좋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먹은 이 마나도 음식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지역으로 꼽히며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분들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동안 땀이 쉬지 않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음식을 먹고 저는 짐을 놓기 위해 숙소로 출발했습니다. 영상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집에 가는 길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랩의 특성상 위치를 설정하면 가격이 정해지고 길이 막히던 뚫리던 정해진 가격만 내면 되는데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오후 2시쯤 15분 거리를 50분 걸려서 도착하더군요. 2,000원만 내고 거의 1시간 가까이 택시를 탔는데 왠지 기사 아저씨한테 미안해서 이따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고 감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자카르타는 교통체증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멀리에 자카르타 시내가 보였고 저는 이른 저녁을 먹으러 출발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러 간 곳은 파당 레스토랑인데 파당 레스토랑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의 한 형태로 들어가면 직원이 많은 개수의 반찬들을 테이블에 올려주고 손님은 자신이 먹은 반찬의 가격만 지불하면 되는 스타일의 음식점이었습니다. 제가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한 인도네시아 여자 서버가 한국인 손님이 왔다고 뒤에 가서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엄청 좋아하더군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 인도네시아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른 메뉴는 소고기 렌당, 염소고기 커리, 초록색 고추 산발, 야채 커리, 삶은 카사바 이파리였습니다. 소고기 렌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위로 뽑힌 음식으로 소고기를 각종 향신료와 코코넛 밀크를 함께 넣고 뭉근히 끓여서 만든 음식인데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렌당을 2번 먹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 딱딱하고 한국 고추 참치 소스 정도의 맛이 났고 이번에는 좀 더 낫긴 했는데 아무래도 렌당 전문점이 아니다 보니 각종 향신료와 코코넛 밀크가 우러난 소고기 맛은 아니었고
그냥 먹을만한 인도네시아 소고기 조림 맛이 났습니다. 역시나 질긴 부위를 사용해서 식감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일할 당시 인도네시아 셰프가 만들어준 렌당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인도네시아식 소갈비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렌당보다 옆에 있는 염소고기 커리가 더 맛있었는데 진한 커리 소스가 염소고기 냄새를 잘 잡아주고 향을 더해 풍미도 좋고 깊은 커리 소스 맛이 좋았습니다. 인도 커리처럼 강한 커리는 아니고 좀 더 소스 맛과 감칠맛이 느껴지는 커리였습니다. 고기도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먹어본 초록고추 산발은 현대식으로 세계인이 좋아할 만한 세련된 소스는 아니었고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 전통적인 맛이 느껴졌습니다. 크게 맵지는 않고 먹을만 했습니다. 야채 커리도 먹을만 했고 카사바 커리는 약간 씁쓸한 맛 외에 크게 다른 맛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즐겨 먹는 야채라고 하네요. 파당 음식점에서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빨래를 하러 가기 위해 옆 동네로 이동을 했는데요. 조금 멀리 가야 하는지라 택시비는 조금 비싸서 오토바이를 어플로 부르려고 했는데 러시아워 시간이라 잡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걷기 시작했는데 대중교통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제가 길도 조금 헤매서 대략 45분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는 300원에서 400원 정도로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점이 버스를 타니 꽤나 쾌적하고 버스 전용 도로도 있는지라 편했는데 사람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자카르타 인구가 1000만 정도 되는데 다들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혹은 오토바이를 선호하다 보니 왜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한지 이해가 되더군요. 코인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고 직원에게 혹시 이 근처에 사태 먹을 만한 곳이 있냐고 물어봤고 저쪽으로 가봐라 해서 가봤더니 예상치 못하게 자카르타에서 가장 유명한 나시고랭 사태 포장마차 가게가 나오더군요. 더운 날씨에 고생한 고단한 몸을 이끌고 나시고랭과 사태를 포장한 뒤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가다 보니 맛있어 보이는 길거리 벤더들이 많이 있더군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에 오게 된다면 이곳에 놀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가던 길을 이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다가 김장김치 대용량 봉투를 깔아놓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태 소스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맛있는 재료들을 모두 함께 넣고 섞어서 만든 맛이 났고 그래서인지 완벽하고 균형 잡힌 맛이라기보다는 강하고 깊은 소스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치킨 사태 고기가 퍽퍽살이어서 조금 딱딱하긴 했지만 소스 맛이 아주 좋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스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먹은 음식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맛있다는 나시고랭이었는데요. 그 포장마차에서 대용량으로 만들고 가장 많이 팔리던 나시고랭이 염소고기 나시고랭이어서 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염소 간도 함께 들어가더군요. 한국인의 입맛에서는 밥에 간을 비벼 먹기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름 최대한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나시고랭은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서 향이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황 맛이 가장 도드라졌습니다. 맛있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가게의 나시고랭은 우리에게 낯설고 강한 향신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한국인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저는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랩을 이용해서 공항으로 갔는데 기사 아저씨께서 예전에 한국 영사관 기사로 일한 적이 있다면서 유창한 한국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스타일의 국물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못 먹은 것이 아쉬워서 공항에서 치킨숲을 시켜보았고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답게 치킨숲의 강한 맛이 나더군요. 꽤나 먹음직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카르타 음식 여행을 마치고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여행을 마치고 느낀 점은 과연 렌당 나시고랭이 전세계 1위, 2위 음식이 맞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두 음식이 아닌 이유를 제 나름의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이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 한 편의 영상을 만들게 될 것 같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렌당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 음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계를 여행하며 음식을 먹다 보면 한 나라의 음식을 관통하는 맛의 줄기가 있습니다. 이 줄기는 모두 다를 것이며 보통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줄기를 압도적으로 넘어서진 않습니다. 음식을 느끼는 맛은 주관적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음식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 최고의 음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이 두 음식은 세계 최고의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잘하는 곳에서 이 두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다시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개정한 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랭킹에서 렌당은 11위로 나시고랭과 사태는 사라졌습니다. 시간상 시원하게 정리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